어렵죠, 이제. 쉬는 시간이 많이 떠들어서. 자, 53페이지.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아까 체크했으니까 됐고, 이제 광역계획권 지정 보겠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은 두 사람이 할 수 있죠. 누구의 한 명은 국장, 또 하나는 도지사. 그래서 국장이나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줄에 보면요,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 별별 시군의 관할 구역을 전부 엮을 수도 있고 일부만, 필요한 지역에 일부만 엮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전부와 경기도의 전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서울의 일부와 경기도의 일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시군의 전부를 할 수도 있고 시군의 일부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시는 뭐 일부는 안 되고요, 동단위는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 전부 또는 일부 하는 표현 정도 보시죠. 전부 또는 어디요? 일부. 네,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즉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다. 그럼 누가 지정한다? 국장.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 있다. 그럼 누가 정한다? 도지사. 광역계획권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광역계획권 두 가지. 둘 이상의 시, 도, 그리고 둘 이상의 시군. 이제 우리 그 행정조직의 체계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편하게 했습니다. 이건 도의 관할구역 하는 말로 나중에 이제 그걸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누가 지정한다? 국장. 지정. 이건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 지정. 아까 이제 봤던 겁니다. 자, 됐고. 다음 페이지. 이번에 지정 요청하는 말 있죠? 목차만 체크하세요. 지정 요청. 중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지정권자에게 지정해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종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상식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게 있다고 쳐요. 그럼 그것이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국토교통부가 아닌 다른 부서와 관련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자기가 결정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의 권한이 있다 그러면 중장이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붙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정 요청 목차만 보시고,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의견 청취 심의 하는 말도 있죠? 의견,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 만약에 도지사가 남양주시와 구리시에 관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남양주시장, 구리시장 의견 듣고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치권에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에 대한 간섭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할 때는 항상 관계 자치단체장 의견 드려야 됩니다. 의견 청취, 그것도 목차만 체크하면 돼요. 의견 청취 목차만 체크하시고, 심의 이것도 목차만 체크하시고. 그래서 그 밑에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나 관계 시도지사 줄 긋지 마시고 관계 시도지사,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드려야 되고,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라 했는데, 누구 의견을 듣는다가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다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너무 어렵고요. 이것조차도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오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돼도 제가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해도 어려운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가 설명을 안 합니다. 법에 오류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외우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은 굉장히 공부 방법으로서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리고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다 까먹게 돼요. 근데 어떤 원리와 관련해서 이해를 하면 그것이 좀 안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해하는 것은 쌓이고 쌓이면 내 실력이 되는데, 암기는 쌓이고 쌓이면 이제 나중에 결국 포기를 하게 돼요. 이제 인생은 포기할 필요는 없고 이제 시험을 포기하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네, 이런 것들은 다 누구 의견 듣는가가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고 꼭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정리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관계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관할 의견을 드려야 된다.
맞다. 관계된 사람. 누군가의 권한을 간섭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 의견을 들으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죠. 의견 정치. 자, 심의. 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것도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도시의 공간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도지사는 도에 있어요. 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도에 있는 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말입니다.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서 시험 관련해서 기억할 것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국장은 어디 심의를 거쳐요? 중도 어렵지 않죠? 중앙도시위원회. 네. 아주 혹가다 한 번씩 국토교통부 장관이 뭘 결정할 때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나올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답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동안. 그거 하나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과 도지사. 지정할 때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 요청할 수도 있고 해달라 요청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관계 의견을 들어야 되고 또 심의를 거치는데 국장은 어디 심의를 거친다?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통보는 뭐 됐고요. 자, 광역도시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누가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죠? 아닌데? 지정은 이 사람이 하는데 지정만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도시에 그런 이 도시 둘을 결합해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럼 국가에서 다 그걸 지정하게 되면 그건 지방자치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죠? 중앙 집권제이기 때문에 안 되고 광역계획을 지정해주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수립을 해야 돼요. 수립권자는 자 이렇게 해서 국장이 둘 이상의 시도에 대해서 정해주면 시도지사가 알아서 이 사람들이 공동 수립한다니까요. 또 여기 둘 이상의 시군에 대해서 정해주면 누가 수립해야 돼요?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되는 거고 그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조사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의견 청취해야 되고. 의견 두 가지가 있죠.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전문가도 초빙해서 어느 한 장소에서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관계 의견 드려야 되고 여기에 이제 시장군수도 들어가고 시도의회, 시군의회 복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다 정리해서 기억할 거고 그냥 관계 의견 듣는다 이렇게 그냥 아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초안을 작성하게 되면 확정된 게 아니죠. 또 뭘 해야 돼요? 또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돼요. 아무리 지자체를 인정하더라도 대한민국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또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도시계획인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고하고 관계서를 비치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야 돼요. 열람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사실 알려준 게 공고고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서류 비치하는 게 열람이고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이 사람들이 수립하기 위해서는 협의 심의를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협의 심의를 누가 해요? 국장이나 또 누가? 도지사가 이거를 해서 이 사람들이 승인을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만 일단 여기까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하면 여기는 누가요? 협의심의는 국장이나 도지사가 해서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승인. 그러니까 이제 송부한다, 통보한다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워서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송부해 주겠죠. 그럼 이들이 이제 그 서류에 대해서 검토해서 협의 심의해서 그것이 이제 마땅하다 하면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송부해 주는 거고. 송부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공고 열람하는데 그렇게 제가 생략하고 그냥 말을 언급하고 지나가면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거 이것만 정확히 하시는 거죠. 이것도 어려운데 뭐 송부하고 이런 거 정신이 없습니다. 전달해 주는 것까지 하게 되면.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광역계획권 누가 정합니까? 국장, 도의사. 어딘가는 알 수 있어야 돼. 자연스럽게 그냥 막연히 되는 게 아니고 강의 들으면서 자꾸 이해하면서 알면 되고. 계획은 누가 세워야 돼요? 국장이나 도지사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자치권에 대한 것을 이제 좀 더 폭넓게 하라는 취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거예요. 이들이 시도의사 공동수입, 시장군수 공동수입. 그럴 때 이제 기초사 의견 청취하는데 의견 청취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공청회 개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관계기관 협의심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협의심의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승인권자. 국장이나 도지사. 승인 절차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협의심의를. 근데 누군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승인하는 사람이 이걸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사인할 수 있는 사람이 협의심의 합니다. 항상. 최종적인 결정권이 없으면 자기가 없으면 이거 협의심의는 최종적으로 뭐 승인권자, 결정권자 하는 거고. 근데 여기는 시험에서 이 아랫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려면 여기 위에 있는 거 중요하고. 여기 뭐 숫자 같은 거 나오는데 제가 하지도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광역도시계획.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이 정도 하면은 거의 풀었는데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1번 문제로 거의 나옵니다. 1번 문제. 거의 나오는데 1번 문제인데 제가 아까 이런 거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매년 나오는 것은 어려운 것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여부는 좀 생략하고 그리고 매년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지엽적인 거 뭐 양을 늘릴 수 없어요. 근데 여기는 좀 어렵고 하더라도 양을 좀 늘려가지고 해야 돼요. 1번 문제라서. 1번 문제를 틀리면 보통의 제가 이제 그 공부 범위가 이제 많이 나오더라도 한 70% 정도 내용을 알면 나머지 30%는 모르더라도 찾을 수 있거든요.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30%를 나머지 안다는 것은 이게 양이 30%라는 게 아니고 이것까지 다 공부하려면 양이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빼고 중요한 70만 하게 되는데 얘는 좀 많이 해야 돼요. 왜 많이 하냐면 1번이기 때문에. 1번을 틀리면 이제 그때부터 시험 문제 영향을 받아요. 이제. 야 1번부터 모르는 거 보니까 나 올해 공부 헛거했나 보다. 자신감이 잃어져요. 진짜.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1차, 2차 이렇게 있잖아요. 그 1차 시험 못 봤다고 해서 막 낙담해가지고 2차 시험 굉장히 막 실망해가지고 야 올해 떨어진 모양이다 해가지고 여기서 기 죽어가지고 채점을 내가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여기 봤는데 점수가 뭐 한 60점, 70점 되는 사람, 70점 가까이 되는 사람이 자기가 공부한 것보다 못 봤으니까 낙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제 경험상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 어떤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잘 봤다고 보통 그래요. 내가 아는 것보다 좀 잘 봤거든. 근데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좀 못 봤다고 그래요. 왜냐면 다 맞출 줄 아는데 막 틀린 게 좀 있거든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공부 안 했는데 막 찍은 게 맞고 하니까. 그래서 보통 여기 낙담하는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 70점씩 맞았는데 자기가 아는 걸 막 틀렸거든요. 몇 개를. 그러면 이제 낙담해서 요거 보는데 실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건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경우 진짜 있거든요. 또 시험에 이제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전에는 공법이 제일 뒤에 있었는데 한 시간에 한꺼번에 다 봤는데 지금 나눠서 이렇게 2차 1회. 그리고 여기는 또 2차 2차예요. 이게. 그래서 나눠졌는데 요거 이제 좀 잘 못 봤다고 해서 영향받고 그러면 안 돼요. 사실. 충분히 또 여기서 못 봤더라도 여기서 잘 봐가지고 만회할 수 있고 하니까. 어쨌든 그래도 공법의 1번 문제를 틀리면 좀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공부를 조금 약간 다른 것보다 이제 내가 이제 다른 것들은 여기서 한정을 딱 지면 요거는 조금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자 이렇게 이들이 계획을 세우는데요. 근데 시도의사가 필요하면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계획을 세우는데 네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줬는데 그에 대한 예산 확보도 우리가 어렵고 그리고 왜 지정했는가 뭐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겠지만 그냥 제가 그냥 뭡니까 거칠게 예를 들을게요. 왜 지정했는지 모르겠다. 계획 좀 같이 세우자 해서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시도지사와 국장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어요. 예. 그럼 이 밑에는 나왔죠? 시장군수가 누가 수립해요?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여기만 밑줄 그어놓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연상을 해야 돼요. 자꾸 이제. 그렇게 하지 이것도 그냥 읽고 이것도 그냥 읽고 이러면 나중에 뭐 별로 공부 안 되고요. 어렵지만 이거 한번 읽으면서 얘를 여러분들이 연상할 수 있으면 그건 내 거가 된 거예요. 이제. 또 아예 국장이나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어요.
국장의 도지사가. 자, 국장은 무슨 계획과 관련되면 국장이 관련됐죠? 국가계획.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 그럼 누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국장이 수립할 수가 있어요. 광역도시계획을. 그리고 또 3광이라는 게 있어요. 3광.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후에 몇 년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원래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요청해야 되죠? 나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승인해 주세요 해야 되거든요. 근데 3년 동안 승인 신청이 없어요. 그러면은 광역계획권 지정한 취지는 있잖아요. 그 취지가 몰각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재량을 줬는데 안 해? 그럼 내가 할게 해서 국장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3년 동안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승인 신청이 없을 때. 그러면 도지사 여기도 3광 나오겠죠? 광역계획권 지정했는데 시장 군수가 도지사에게 3년 동안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을 때 누가 수립한다? 도지사가 이제 수립하면 돼요. 여기는 뭐 국가계획 없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청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누가 요청할 때? 시장 군수가 이렇게 같이 합시다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 군수가 이건 뭐 경기도 일인데 굳이 우리 일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맡기느냐? 그냥 도지사 당신이 수립했습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3광하는 건 나중에 뭐 쉽게 알 수 있을 것이고, 국가계획도 금방 알아요 이제. 국가계획 하면 누구예요? 국가계획 하면 누구예요? 국장. 그리고 이제 요청하면 도지사가 이제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죠? 네. 만약에 이렇게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했어요. 국장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래요? 도지사가 지정한 곳이잖아. 도지사가 지정했던 거. 그죠? 안 봐도 돼요. 또, 자, 시장군수가 도지사에 요청해서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했어요. 국장에게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본래 도지사가 자기가 승인권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지사의 권한 영역 내인 거죠? 안 받습니다. 요것도 안 받는다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법에서 그 말이 빠져 있어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도지사가 자,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 단독으로 수립하거나 또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했을 때 국장에게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는 거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구조를 잘 모르고 쓴 책들이 좀 많은데 우리 책도 약간의 오류가 있는데 저 거기에서 뭐 간단하게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자, 뭐 기억할게요. 그러니까 누가 지정하는가, 계획은 누가 세우는가, 다시 승인을 받는다는 것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본래 얘네들이 수립하는 거지만 필요할 때는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아예 뺏길 수도 있고, 국가계획 3광 요청으로 도지사에게 넘길 수도 있고, 또 3광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광역도시계획의 전부예요. 조정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조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4페이지 이제 볼게요. 자, 네모안에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에 있다 하면 관할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런 표현 정도는 자꾸 보면서 익숙해지면 되겠죠. 이제 같은 도의 관할구역이 있다 이 말이 뭐예요? 경기도 안에 있는 시, 군을 결합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에 걸쳐 있다. 그럼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그런데 3광 됐어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다. 그럼 누가 수립해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해야 되고.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또는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을 안 한다. 그럼 누가 수립해요? 국장. 다음 페이지. 국장과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다고 했죠? 55페이지. 자, 국장은 시도지사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데 뭐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난감하고 어디까지 계획을 세웠을 때 네가 승인할지 이것에 잘 모르겠다. 미리 나중에 승인 거절당하는 것보다 미리 같이 수립하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장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그 밖에 국장이 판단할 때 내가 같이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목차만 보셔도 됩니다. 내용은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되고.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똑같은 말 나오겠죠?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또는 도지사의 필요에 따라 도지사와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고, 심지어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수립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수립할 수도 있다. 자, 이 경우, 여기는 이 경우에 국장에게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야, 이제. 광역도시계획 내용은 됐고, 3번에 파란색 번호 3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랬죠. 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요,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전에 이제 방학수시할 때 예를 들어서 24시간 기준에서 취침이라든가 학습, 아침 식사, 운동 이런 것들 하도록 하는데 하루 일과표 작성해라.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일과표 누가 정해줬어요? 선생님이 정해주거든요. 이렇게 하루 일과표를 24시간 기준에서 시간별로 좀 계획표를 세워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수립 기준이에요, 그게. 그럼 그에 맞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왜 목욕을 하루에 2번 쓴 애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혼난 애가 있었는데, 왜 혼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름에 덥다고 얘가 하루에 2번씩 뭐 샤워인지 목욕인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2번이나 한다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기억이 나는데, 왜 혼났는지. 물 낭비해서 그랬나요? 겨울가에 가서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자, 그래서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 수립 기준 높은 사람이 해야 돼요. 수립 기준은,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르면 안 돼요. 내용은 지자체가 다를 수 있지만 기준은 국가에서 하나 정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된 기준은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국장. 국가니까 국장.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국장이 정해요? 시도지사가 정해요? 달라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내용은 다르지만 기준은 하나. 기준은 하나 해야 되니까. 대한민국에 기본계획이든 관리계획이든 광역계획이든 기준은 몇 개 해야 돼요? 하나. 수립 기준. 틀은 하나예요, 하나.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다를 수가 있죠. 양식은 하나예요. 누가 정한다? 국장. 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 기준을 정한다 그러는데 시도지사가 정한다 나오면 틀렸어요. 그냥 틀려요. 도시개발계획 수립 기준 누가 정해요? 국장이 정해요. 그러니까 국장이 정한다면 맞고, 시도지사가 정한다면 틀렸고. 근데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거나 부령이 정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부령이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정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그거 마시라고 이렇게. 국장이 정한다 나왔어요. 그냥 맞다. 국장이 정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부령으로 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더 중요한 것들은 부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든요, 기준을. 근데 그거에 다 기억은 못해요, 절대. 8,300개 조문이 엄청나게 양이 많거든요. 그 글씨 하나를 다 기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기본적인 그냥 원리, 원칙에 따라서 큰 틀에서 이해하면, 자, 아까 말했죠? 하나의 규범, 틀은 누가 정해줘야 돼요? 국가에서 정해줘야 돼요. 시도별로 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기준을 시도지사가 정한다. 틀렸고, 국장이 정한다. 맞고. 혹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령으로 정한다.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국가에서 하나 정해주라 이 말이거든, 그거는. 다음 페이지.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기초사 있었죠? 자, 광역도시계획 구리와 남양주 또는 경기도와 서울을 연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싶어요. 당연히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먼저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정도, 상황, 상태, 환경, 교통, 그리고 주택이라든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된다. 거기 있는 내용들 다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어떤 토지에 대해서 또는 대함계 또는 지방자치단체 발전 방향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조사해서 해야 되겠죠? 전부 하는 거예요. 그냥 다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럼 네 번째 줄에 하여야 한다 이 말만 체크하면 돼요. 하여야 한다. 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로 끝나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시험에서 꼭 중요한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이제 강조할 것이고 그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읽고 넘어갈 겁니다. 다음에 조사 측량 외가로 3번 줄 긋지 말고 외가로 3번에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기초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면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는데 무엇인가를 할 때 전문기관에게 의뢰하는 것은 국가기관이든 지자체든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냥 줄 긋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랬다. 이제 정비법에 가면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에 안전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렇게 마시면 돼요. 그 전문기관에 대해서 우리 법에서 전문기관의 명칭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시험에 나온 적은 있는데 그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의뢰할 수 있다는 맞다 하시면 되고요. 그것은.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이 말 정도 함수로 한번 보시죠.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주택에 관한 사항 이런 거 조사를 했잖아요. 그죠? 조사를 했으면 한 번 조사하고 써먹고 버리느니 그걸 잘 통계 같은 것들을 어디에다가 관리를 해서 나중에 또 써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기초조사 정보체계입니다. 있으면 좋겠죠. 근데 기초조사 정보를 어딘가 수집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3번에 보시면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을 한 경우에 수립해서 만들어 놓은 경우에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몇 년마다?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된다. 저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더 빨리 변하겠죠? 5년마다 이제 확인을 해라. 했고. 공청회 있어. 공청회는 두 번째 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러니까 수립할 때 공청회를 거쳐야 돼요. 그럼 변경할 때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거친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해야 된다. 공청회를 왜 개최했어요? 의견을 들어서 수렴하기 위한 거죠. 그죠?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겠죠? 자, 공고 보면은 자, 공청회를 개최할 때요. 세 번째 줄에 그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을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얼마 전까지 공고하라고 했죠? 14일 전까지 공고해라. 뭐 1회가 있고 어디는 뭐 또 2회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그럼 여러분들 이제 14일 전에 일간신문 봤어요. 그것을. 그럼 무슨 내용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왜 하는가 알게 됐죠? 그럼 그에 대해서 의견을 내가 형성해서 14일 후에 의견을 제시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공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14일로 보고 있어요. 14일 전까지 이제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하라 하는 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이제 정립할 수 있는 기간을 14일 줬죠. 그래서 무엇인가 공고를 해서 그 내용을 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을 마찬가지로 14일 보통 줘요. 14일. 그러니까 의견 제시간. 그러니까 14일 한번 보시고 나중에 이 말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14일이. 의견 청취됐고 맨 밑에 양괄해서 한번 의견 청취해볼까요?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시도의회, 시군의회 또는 관계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라 했는데 그냥 의회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만 읽어서 상관없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관계 의견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관계 의견 들어가고 있죠? 자, 다음 페이지.
광역도시계획 승인. 자, 승인 신청.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 책에 약간 오류가 좀 있는 게 법조문이 있는데 법조문을 인용해 줘야 되는데 그걸 빼먹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법조문을 인용하려면 어려우니까 법조문을 인용하면서 거기 내용을 같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이 빠졌어요. 이게 사실은 11조 3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야 돼 맞거든요. 근데 법조문을 편집하는 사람이 빼먹었을 가능성도 좀 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도지사가 수립해도 승인 받아야 돼요. 만약 경기도지사와 강원도지사가 수립을 했어요. 계획을. 승인 받아야 돼요. 근데 언제 안 받느냐면 아까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시장군수가 수립해야 되는데 자기가 도지사하고 공동을 합시다 할 때 또는 시장군수가 수립해야 되는데 요청을 해서 도지사 당시 하세요 했을 때 그때는 국장에게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해서 저는 11조 3항에 따라 할 말이 있어야 돼 거기에. 이제 여러분 뭐 조문 안 써도 듣고서 이해하시면 돼요. 제 요약집에는 그게 완성돼 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해는 했죠? 어차피 또 다음 시간 되면 까먹는다 했으니까 뭐 쓰든 안 쓰든 상관없어요. 다음 순환 때 기억하라고 안 해요. 요약집 보면서 아, 이 말이 그 말이고 알면 돼요. 지금 알고 넘어가면 돼요. 알고 넘어가면. 네, 지금도 모른다 하면 물어보시고 집에 아니면 당장 물어보고 그러면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보시고 하면 돼요. 이제. 네, 여러분들이 내가 강의한 것이 10가지를 했다. 그 중에 사실은 제가 한 가지, 두 가지만 알아도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3가지, 4가지 하는 분도 있고, 한 가지, 2가지 하는 분도 있고, 그게 쌓여서 시험장에 가는 겁니다. 자, 협의, 심의. 그러니까 관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려면 어떻게 하죠? 협의를 하고, 또 도시계획은 심의를 거치라고 있죠? 지금 3번째 시간 맞죠? 벌써 피곤하신 분 있어가지고 내가 진짜 1시간을 넘게 했나 수업을 했는데 그게 아닌데 좀만 참으세요. 재미없어서 춤도 못 추니까 안 되고 노래도 못 하니까 안 되고 그냥 강의할 수밖에 없어 제가.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이제 승인을 하고 승인한 것에 그 밑에 이제 승인 송부 공고는 참고삼아 보는 거지 절대 줄긋거나 뭐 여러분도 기억 못 해도 돼요. 자, 아까 말했죠. 자, 국장이 직접 수립하거나 변경을 했다 또는 승인을 했다 이럴 때는 관계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서를 송부하고 송부받은 그러한 시도지사가 또 공고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데 이 그냥 열람하는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송부하고 뭐 승인을 그러니까 송부받은 자가 시도지사가 공고하고 이런 것들은 얘만 있으면 하죠. 얘만 있으면 할 만도 한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동산공법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헷갈려서 안 됩니다.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또 도지사가 승인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도지사가 지가 수립했거나 변경했거나 또는 승인했을 때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송부하고 시장군수는 공고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혼자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보지 말라는 건 보지 마시고 아직 지워버려도 상관없어요. 5번에 광역도시계획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조정은 좀 봐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들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항상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건 아니겠죠. 아닐 수 있죠. 좋은 건 가져가고 싫은 건 뭐 버리려고 하고 공군 비행장은 네가 가져가고 민간 비행장은 우리가 가져온다.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맨날 다퉈요. 하수 종말처장은 너희들이 가져가고 상수도는 우리가 가져온다. 뭐 맨날 싸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시도지사가 다툼이 있을 때는 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조정해달라.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해줬어요. 조정 결과를 당연히 이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조정 신청도 혼자 그냥 갈 수도 있고 협의해서 우리가 안 돼. 어차피 너와 나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단독으로 혼자 쪼로로 가서 조정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이 좀 다른데 그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나중에 나올 때 뭐 문제 나오거나 할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정 신청 제도가 있다는 거. 자, 목차만 보세요. 조정 신청.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는 조금 볼 겁니다. 근데 조정 신청 제도가 있다. 이것만 알아도 문제가 났을 때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안 읽어보고 들어가면 훨씬 나아요. 그 내용 다 기억은 못 하더라도. 근데 여기 있는 조정보다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도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광역도시계획, 그다음에 또 무슨 계획 있죠? 도시군 계획.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해요.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그냥 기본 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얘 두 개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쟤는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별개예요. 도시군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역시 뭘 해야 되죠? 기초 조사 그리고 의견 청취 협의 심의 그래서 결정되면 역시 공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 역시 기초 조사 의견 청취. 이제 특히 왜 여기도 입안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별로 그 중요한 절차 시험 관련해서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기 실제로 중요하죠 여기도.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입안이라는 절차를 특히 시험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입안 또 썼고 그리고 협의 심의에서 이제 결정되면 고시 열람. 하나 더 있죠. 지형도면 고시. 언제 효력 발생한다?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공동수립 원칙이죠. 광역은. 여기 단독이에요. 그래서 누가 합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시장, 군수. 이들이 이제 위반한다.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기본 계획이고 관리계획은 아까 입안권자 하는 데서 좀 중시했었죠. 입안권자 누구였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시장, 군수. 그리고 누구 할 때도 있었는데 여기 대도장은 여기 들어가 있고 국장. 그러니까 무엇과 관련될 때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무엇인가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또 도지사가 할 때도 있었죠. 이렇게 이제 둘 이상의 여기는 시군 도지사가 결정한 사업계획 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도시군 관리 결정됐는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저 앞에 있는 광역 계획이나 국장이 지정한 또 둘 이상의 시도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아까 국장이 승인해 준 거 거기에 걸리적거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안 맞아가지고 또는 국가 계획이 안 맞을 때 있을 수 있거든요. 국가계획으로는 이렇게 서울에서 평양하려고 했더니 이상했는데 서울에서 원산까지 가는 도로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국가계획으로. 그런데 남양주시에서 여기 남양주시청을 여기다 건축하겠대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내용이 서로 어긋나죠. 뭐가 우선해야 돼요? 국가계획. 그런데 이게 이제 국가계획 우선하는 게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데 형식적으로 이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곤란하거든요. 충돌이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이 도시군 관리계획 이것 좀 조정해라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어요. 국장이. 빨리 이쪽으로 옮기라고 이렇게. 이거요? 조정요구. 그러니까 조정이 2번 나와요. 시험에서. 우리 그 공법에. 저 앞에서 조정은 우리들이 다툼이 있는데 우리들 분쟁 좀 조정해달라는 조정 신청이고 여기는 이게 국가계획과 다르니까 이거 좀 다른 걸로 바꿔달라. 조정 요구 할 수 있어요. 이제. 근데 남양주시장이 이 말을 안 듣고 계속 안 고치고 있어요. 그냥 이걸 계속 놔둬요. 나중에 이렇게 도로 건설하려고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과 이 국가계획이 충돌을 일으켜서 법적 분쟁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옮기는 것을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해서 자기가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걸 효력을 없애는 거예요.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한 것을 변경할 때는 뭘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 돼요. 폐지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남양주시장이 계속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국장이 직접 이걸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조정이라는 말 나오는데 이게 조금 깊이 들어간 내용이긴 한데 얘는 중요해요. 시험에서. 이걸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건 틀린 말이거든요. 여기는 중요해요. 여기 조정은요. 답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있다는 거 말하면 돼요. 여기는 조정은. 근데 이 강의를 너무 공개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 출제하는 사람이 또 거꾸로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랬습니다. 자, 조정 신청 이런 것들은 귓속말로 해야 되는데 사실 공개되면 안 되는 건데 자 조정 신청 목차만 보시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지금 안 보겠습니다.
60페이지. 절차가 있는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줄긋지 말고. 기초유사 의무사항이니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공청회도 해야 되고요. 변경할 때 공청회 해야 하네요. 해야 됩니다. 의견 정치, 그리고 입안, 거기 수립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전체 절차가 수립하는 거예요. 전체를 수립이라고 말하는 거고 사실은 입안이라고 했는데 뭐 중요한 거 틀린 건 아니고요. 그냥 놔두세요. 고치지 말고. 협의, 심의, 그리고 승인 받아야 되고 송부하고 공고 열람. 이거 봐서 별 도움 안 돼요. 그냥 강의 들으면서 전체적인 절차를 이해하면 돼요. 이제. 너무 공법은 절차가 중요하긴 한데 너무 절차에 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뭐 체크 포인트 이런 거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괜히 볼 필요 없고. 그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맞죠? 뭔가 요청할 수 있다고 했죠? 요청 나오면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리상의 특광, 별별, 시군의 공간 구조 또는 기능을 연계시키고 도리상의 도시군의 환경을 보존하고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목적 같은 것들은 거의 틀린 게 없습니다. 좀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것들은 틀리게 되는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들은 뭐 답이 아니에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맞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한다. 틀렸죠? 누가 지정해요? 국장이 지정하는 거죠. 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지정, 수립, 어디 갔어? 승인, 어디 갔어? 여기 승인. 이것만 알면 거의 70% 아는 거라고 하거든요. 이것만 봐도 돼요. 이것만 봐도 되는데, 제가, 왜냐면 1번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틀리면 너무나 허탈하니까. 근데 이것만 알아도 거의 맞아요. 근데 그래도 얘는 조금 더 공부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추가를 조금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더 많이 추가하면요. 그럼 이걸 틀려요, 이제. 아까 말한 70%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거. 헷갈려가지고. 그럼 기본적인 그런 의미만 이해를 했으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5번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겠죠?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왔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파트가 바뀌었으니까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